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ATC 2015년에 발표된 NBM-KB A Scalable Lightweight FTL Aware Key Value Store입니다. Key Value Store들의 경우 많은 곳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사용되고 있고 get, put, delete와 같은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기존 RDM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컨시스턴시 모델을 제공을 하고 그 이유로는 성능과 컨시스턴시를 트레이드오프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키밸류 스토어들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하드디스크와 예전 SSD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로그 스트럭처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지원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번 컴팩션 또는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행위들은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또한 매우 크게 높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은 키밸류 스토어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한 낸드 플래시의 수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왜 발생한지 살펴보면 우선 오른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W만큼의 데이터를 라이트를 했을 때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컴패션을 하기 때문에 또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런 키밸류 스토어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레벨 DB에서의 실험 결과이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2.5배에서 최대 43배까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키밸류 스토어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선 키밸류 스토어 안에서 로깅, 데이터 매핑, 컴팩션 등을 관리하게 되고 키밸류 스토어 밑에 있는 디바이스의 FTL에서도 동일하게 로깅, 데이터 매핑, 컴팩션 등의 펑셔널리티를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로깅은 정말 키밸류 스토어의 와일처럼 로깅을 하는 것보다는 플래시에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기능을 2번 지원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FTL 코오퍼레이티브 키밸류 스토어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우선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기존의 로깅, 데이터 매핑, 컴패션 같은 게 없어졌고요. 다만 해싱 스킴을 통해 키밸류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FTL에서는 이제 기존처럼 로깅, 컴패션을 지원을 하게 되고 스파이스 데이터 매핑을 지원하고 또 그냥 리드 라이트 인터페이스가 아닌 익스텐디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로 인해 FTL과 코오퍼레이티브한 키밸류 스토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의 장점들로는 우선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매우 줄어들게 되고요. 키밸류 스토어의 성능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FTL이 새롭게 제공하는 프리미티브들을 활용을 하면서 어토미시티와 듀러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콘스턴트 어마운트의 인메모리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로 디바이스의 성능을 거의 가깝게 끌어다 쓸 수 있고 이제 그레이터 I/O 패러렐리즘 부분은 FTL의 프리미티브를 사용함으로써 락킹을 좀 더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렬성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NBM-KB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우선 가장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get, put, delete와 같은 키밸류 스토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NBM-KB 라이브러리는 스파이스 블록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하게 되고 이때 FTL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프리미티브인 read, write, trim 말고도 exist, atomic write, iterate, conditional atomic write, conditional range read와 같은 새롭게 제안된 이런 새롭게 익스텐드된 FTL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해서 FTL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NBM-KB에서 제공하는 API로는 매니지먼트, 베이직 오퍼레이션, 배치 오퍼레이션 안에 이렇게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코드들은 오른쪽에 있는 코드 프래그먼트처럼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FTL 프리미티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MSST에 제출된 Beyond Block I/O Rethinking Transitional Storage Primitive라는 논문에 더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BM-KB는 스파이스 블록 디바이스 위에서 I/O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스파이스 어드레스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매우 큰 공간의 버추얼 메모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스파이스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NVMe 케이블에서는 스파르스 어드레스를 같은 크기의 버추얼 슬롯으로 자르게 되고 이때 이 버추얼 슬롯의 크기는 NVMe KB가 올라올 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주황색 키밸류 데이터를 쓸 때를 예제로 살펴보면 키를 해싱해서 ABA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ABA에 현재 데이터가 이미 쓰여져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쓰여져 있지 않다면 이제 실제 키와 밸류를 그 LBA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스 어드레스는 일종의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이 모두 떨어져 적혀 있지만 실제 플래시에는 모두 붙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 공간에 대한 오버헤드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컨디셔널 어토믹 라이트라는 익스텐드된 FTL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하면 기존에는 exist와 write 두 번의 IO를 발생해야 했었는데 이제 이 LBA에 데이터가 없다면 바로 써달라라는 컨디셔널 어토믹 라이트 한 번의 IO만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해싱과 콜리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는 48비트 어드레스로 해시가 되고요. 이 해시된 값은 크게 키 빗 레인지와 밸류 빗 레인지로 나뉩니다. 키 빗 레인지에서는 최대 크기의 키가 저장될 수 있는 수를 말하고요. 밸류 빗 레인지는 최대 저장될 수 있는 키 밸류 페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둘 합쳐서 48비트가 나오고요. 콜리전이 일어난 경우 폴리노미널 프로빙을 통해서 다음 슬롯을 찾고 최대 8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스 어드레싱을 통해서 매우 큰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콜리전이 매우 적게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해싱을 사용하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NVMe KB 인스턴스를 한 개의 싱글 디바이스에 유지할 때 어떻게 잘 활용하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 개의 디바이스 위에 여러 NVMe KB 인스턴스를 띄울 때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스태틱 파티션입니다. 하지만 스태틱 파티셔닝을 사용을 하면 모두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데서는 매우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NVMe 케이블에서는 풀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한 풀에 속하 있는 여러 키밸류 페어들은 같은 풀 아이디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NVMe KB 인스턴스가 떠져 있다면 3개의 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풀 아이디는 해싱 스킴의 일부로 들어가게 돼서 기존에는 키만 해시를 했다면 이제는 키와 풀 아이디를 함께 해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해시에 포함됨으로써 별도의 인메모리 메타데이터가 없게 되고 또한 풀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 IO 오퍼레이션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있을 때 라이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요. 기존과 동일하게 한 개의 버추얼 슬롯에는 한 개의 키밸류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키와 풀 아이디를 이용해서 해시를 하게 되고 그 해당 ABL 받으면 거기에 exist를 날리고 존재한다는 write를 하게 됩니다. 이때 write이 좀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바로 적었다면 이제는 풀 아이디 크기만큼 오프셋을 띄워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별도의 풀 아이디를 몰라도 오프셋 크기만 안다면 이 키밸류 데이터가 어떤 풀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게 돼서 별도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앞선 예제와 동일하게 오프셋이 있더라도 빈 공간들은 플래시에는 실제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플래시 공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캐싱을 통해서 성능을 매우 향상시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캐시를 유지합니다. 리드 온리 캐시는 이제 레벨 DB 캐시와 같게 구현이 되었고 이거는 리드 성능을 위해 구현되었고요. 콜리전 캐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콜리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IO를 사고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막고 또 캐시 콜리전 때문에 멀티플 IO가 방지하는 걸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콜리전 캐시에는 키 해시와 실제 어디에 저장되는지 키가 저장되어서 바로 이 키에 대해서 AB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콜리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디셔널 IO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NVMe KB의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마이크로벤치의 라이트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시면요. 총 500MB 데이터를 썼고 여기서 레벨 DB의 경우에 1GB의 유저 캐시와 OS의 파일 시스템 캐시를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우선 가장 밑에 안 보이는데 레벨 DB 라이트 싱크가 있고요.
그리고 NVMe-KB의 write이 모두 싱크로스하게 동작을 하는데도 레벨 DB write 싱크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축은 풀의 크기이고 Y축은 스루풋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NVMe-KB가 풀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히 잘 스케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드 퍼포먼스입니다. NVMe-KB는 여기서도 별도의 캐시 없이 동작을 하게 되고 레벨 DB는 아까와 동일하게 1GB 유저 캐시와 OS의 파일 시스템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레벨 DB 리드의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데요. 이때의 성능은 이제 캐시와 파일 시스템 캐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벨 DB의 최대 성능인 것을 알 수 있고요. NVMe-KB 같은 경우는 별도의 캐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능이 충분히 좋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의 레벨 DB는 라이트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리드를 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웜업 효과를 충분히 누려서 더더욱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YCSB 결과입니다. 이때 총 10GB의 데이터를 썼고요. D램 같은 경우는 8GB였습니다. 여기서 워크로드 2가 없는 경우는 워크로드 2에서는 짧은 레인지 스캔을 지원을 하는데 이 YCSB의 자바 바인딩이 NVMe-KB에 지원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선 파란색은 콜리전 캐시가 적용이 되는 녀석이고요. 초록색은 콜리전 캐시가 없는 녀석입니다. 보시면 업데이트가 많이 발생하는 워크로드 A에서 충분히 콜리전 캐시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워크로드 C를 보시면 워크로드 C는 리드 100%인데도 레벨 DB가 성능이 매우 안 좋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따로 추측컨대 밑에 리튼 데이터를 보시면 리드 100%인데도 계속 무언가 데이터가 적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로드를 할 때 랜덤 필을 하게 되어서 워크로드 C를 지원하면서 레벨 DB의 백그라운드에서는 계속 컴팩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레벨 DB의 워크로드 C의 성능이 매우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로드의 성능을 보시면 콜리전 캐시가 있을 때가 오히려 없을 때보다 성능이 낮게 나옵니다. 저자들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콜리전 캐시에서 계속 룩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FTL 코오퍼레이티브한 키밸류 스토어의 디자인을 설명을 하고요. 그로 인해 매우 간단한 디자인과 구현으로 이루어졌고 메타데이터의 양 또한 매우 콘스턴트하고 풀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멀티플 키밸류 스토어를 하나의 SSD 위에서 잘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FTL의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어토미시티와 듀러빌리티를 지원했고 따라서 매우 낮은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